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것 같은 이야기인데요. 낮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과연 제보자분께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때는 3년 전에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저는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등학생은 아니었고 좀 특이한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제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는 용산구 이천동에 위치하는 조그만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다른 과목은 그나마 자신이 있었는데 영어가 많이 부족했거든요. 하여튼 그날 친구와 이른 점심을 먹고 나서 12시가 살짝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학원 수업 시간이 1시부터라 시간적 여유도 있어서 천천히 음악을 듣고 걷고 있었죠. 학원 위치는 큰 길 말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빠져나와야 하는 위치여서 골목길을 걷고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너무 무서워서 기억이 흐릴 수도 있습니다. 학원으로 향하던 골목에서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냥 지나갔더라면 아무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제 옆으로 지나가면서 곁눈질로 저를 무섭게 노려보는 걸 저는 분명 봤습니다. 무서운 일이나 소름 돋는 일들은 대부분 해가 진 다음 어두워졌을 때 주로 일어나잖아요. 낮 12시, 그것도 초여름날부터 소름이 돋는 건 살면서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옆을 지나가고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귀에 끼고 있던 이어폰을 잠시 빼려고 하는데 제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빠르게 들려오는 겁니다. 곧장 뒤를 돌아보니까 아까 저를 노려보고 갔던 그 여자가 칼을 들고는 저에게 뛰어오는 겁니다. 정말 그 순간은 너무 무서웠어요. 남자가 대낮에, 그것도 군대까지 다녀왔는데도 불구하고 판단이 서질 않더라고요. 그 여자를 피해서 미친 듯이 뛰어서 도망갔죠. 너무 무서워서 그런 건지 순간적인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랬던 건지 학원 가는 쪽 골목이 아니고 반대편으로 뛰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반대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죠. 그 이유는 주택으로 막혀져 있는 막다른 길이었어요. 여기 좀 있다가 진정되면 나가야겠다 하고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또각또각 거리면서 미친 듯이 뛰는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막다른 길이라 방법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집 주택 담벼락을 넘어서 숨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키우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절 보고 짖기 시작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집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는 누구냐고 당장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담벼락을 뛰어넘어 들어와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를 빈집 털이범으로 착각하신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당장 나가라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 집 문 밖을 나오는데 그 여자가 서 있는 겁니다. 재빨리 아주머니에게 말했죠. 아주머니, 이 여자예요. 그 아주머니는 문을 그냥 닫으시고
결국 주택 골목 끝에 칼을 들고 있는 여자와 저만 남았죠. 왜 그러세요? 그 여자는 이상하게 웃더니 칼을 들이밀고 가까이 오는 겁니다. 여자를 피해 도망가려던 순간 칼이 옷에 스쳤고 다치진 않았지만 팔 부분에 옷이 찢어지면서 곧장 학원 방향으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순간은 일단락되었고 다음날 뉴스에 크게 났더라고요. 그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남성분이 여자를 제압해서 경찰에 신고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고 했죠. 여자는 오전부터 칼을 들고 다니면서 수십 명에게 위협을 주고 다녔다던데 그 중에 제가 있었던 거죠. 뉴스에서 그러는데 그 여자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2달쯤 퇴원했다고 해요. 만약 그 여자와 스쳐 지났을 때 귀에서 이어폰을 빼지 않았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어요. 뒤따라오는 구두 소리도 못 들었을 테니까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여자니까 제압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칼을 두고 무섭게 뛰어오는 여자를 눈앞에서 보신다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로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은 여자만 보면 그 생각이 나서 소름이 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4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인데요. 불과 2달 전 일이라 아직까지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사 준비 잘 하시고요. 이사한 곳에서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달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서초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너무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소문이 다 퍼진 상태랍니다. 저는 결혼 9년차 전업주부예요.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그리고 현재 7살, 5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한참 뛰어다닐 때고 요즘 층간소음으로 범죄까지 일어나는 세상이니 마음 편하게 1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층간소음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다녔으면 하는 게 컸었죠. 남편의 직업은 공무원이라서 항상 5시만 되면 칼퇴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녁 식사는 4인 가족이 함께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끔찍했던 그날로 돌아가 볼게요. 정확하게 요일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너무 끔찍해서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남편 퇴근 후 아이들과 함께 근방의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큰아들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미역국 재료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 그리고 케이크를 구매했죠. 장을 보고 집에 도착하니 6시 30분쯤 됐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파트 공원에 공놀이를 하러 나갔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란다 근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TV를 틀어놔서 그런가 싶었는데 TV를 끄고 베란다 근처로 조용히 나가보니 어떤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1층에다 아파트 호수도 마지막 라인이라서 몰래 담배를 태우는 고등학생, 젊은 남녀가 부끄러움도 없이 애정 표현을 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조금 으쓱한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방으로 갔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웠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7시가 조금 넘자 남편과 아이들이 들어오더군요. 여보, 혹시 밖에 싸우는 사람들 없었어? 그랬더니 한참 싸우다가 남편과 아이들을 보고서는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싸우던 여자분이 남편을 뚫어지게 봤는데 도와달라는 그런 눈빛인 것 같았다고 해요.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오지랖인 것 같아서 조용히 들어왔다고 말했죠. 그렇게 가족들끼리 저녁 식사를 끝마치고 남편은 TV를 보고 있고 큰아이는 방에서 책을 읽고 작은 아이는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8시가 조금 넘었을 거예요. 항상 식사를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그 시간이니까요. 그때 큰아이가 급하게 뛰어나오더니 엄마,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저는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도 걷어야 해서 한 귀로 듣고 아이 방을 대충 둘러보고는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아이 방 창문 바로 옆이 베란다였죠. 밤이슬 맞으면 안 되니까 급하게 빨래를 걷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희 집 베란다는 창문을 열면 바람이 잘 들어오는 방향이라서 빨래는 잘 마르지만 대신 먼지가 잘 쌓이고 주변 악취도 잘 나는 편이에요. 급하게 빨래를 걷고 나서 남편에게 개어달라 부탁하고 베란다 창문을 닫으려는데 이상한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 냄새는 생선 같은 역겨운 비릿한 냄새는 아니었고 하여튼 처음 맡아보는 역겨운 냄새였습니다. 급히 베란다 창문을 닫고 남편과 커피 한 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들까지 뭔가 싶어서 베란다 창을 열었는데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 베란다 샷이 바로 아래에 절단된 사람 다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까지 보았죠. 얼른 아이들 보고는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남편과 저는 집 밖을 나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사고 현장 수습을 위해 경찰들이 제지했고 사건 현장은 끔찍했습니다. 정말 눈으로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냥 보기에는 아파트에서 투신을 한 줄 알았어요. 다음날 아침 인터넷에 관련 기사가 떴는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고인이 된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저희와 같은 라인 19층에 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다고 하는데 평소 남자친구가 집착이 심해서 여성분이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하게 되었고 화가 난 남자친구가 여성분을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19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떨어지면서 베란다 난간에 부딪혀 다리 일부분이 절단되었고 그 시신 일부가 저희 집 베란다 앞에 있었던 것이었죠.
사건만으로 너무 충격적인 일인데 아파트 소문으로 알게 된 건 그날 제가 저녁 준비를 하면서 베란다에서 싸웠던 남자와 여자, 그때 봤던 남자가 여자를 사망케 한 것이죠. 남편과 눈이 마주쳤던 여자, 그 여자가 2시간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던 거예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큰아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한 것이 시신이 떨어질 때 났던 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후 큰아이는 방에서 혼자 못 자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심리 치료라도 받아야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현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고 끔찍한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남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보자분 자녀에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정말 무섭고 힘드셨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서 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죠. 저의 사연은 아이에게 있었던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때는 8개월 전입니다. 그 당시 바이러스 때문에 등교를 못하거나 또는 일찍 하교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는 곳은 전남 시골이거든요. 초등학교 학생 인원수가 20명이 채 안 돼서 도시 아이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었죠. 등하교 전용 버스까지 있어서 4시가 되면 아이가 버스를 타고 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표현을 하자면 분노에 차 있어서 폭발하기 직전? 그런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항상 뭐래도 해맑은 아이인데 10살 아이가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우민아,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아침까지 멀쩡했던 아이가 왜 저러지? 요즘 애들 빠르다던데 사춘기가 온 건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죠. 그렇게 방으로 들어간 아이는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화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민아, 방문 열어. 너 엄마한테 혼난다. 혼자 중얼거리던 아이는 그 소리를 멈추고는 문을 열더니 저를 보고 싱긋 웃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김치가 먹고 싶어. 김치? 평소에 입에 넣어줘도 안 먹던 아이인데 그날 바깥 김치만으로 밥 한 그릇을 먹었습니다.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길래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단 지켜보기로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학교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민이가. 선생님 말씀은 우민이가 옆에 있던 여자아이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손톱으로 여자아이 얼굴을 미친 듯이 긁었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아이들도 말리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운 표정을 하고 있어서 말리지도 못하고 보고만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아이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고 얼굴에 피부 이식까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내려놓고 곧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선생님과 우민이가 같이 있었고 선생님께 너무 죄송하다며 아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여자아이 학부모에게는 따로 연락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집으로 가면서 화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우민아, 도대체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아이는 웃으면서 재밌잖아. 그래야 나를 무서워하지. 라며 말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차를 옆에 세우고는 뒷자리에 탄 아이를 쳐다봤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이의 표정이 이틀 전에 봤던 그 표정, 누군가 죽일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했고 아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방으로 후다닥 들어가 문을 잠궈버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아이 버릇이 너무 나빠져 오늘 제대로 혼내야겠다 싶어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했죠. 너 이 문 안 열면 엄마 진짜 화낸다. 그러자 아이는 방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어른들도 차마 쓰기 힘든 그런 욕을 하는데 그 당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문을 따고 들어갔고 아이 방은 난장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부하는 책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가위로 책상을 찍은 흔적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담임 선생님께 전화했죠. 선생님, 우민이 학교에서 좀 어떤가요? 담임 선생님이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는 경황이 없어서 이야기를 못했는데 아이 문제로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군요. 담임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는 이틀 전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에서 활동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한참 아이들끼리 즐겁게 놀다가 우민이가 놀이터 구석진 곳에서 무언가를 가지고 담임 선생님께 들고 왔다고 해요. 그건 나무로 만들어진 사람과 닮은 인형이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고 그렇게 활동 수업은 종료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후 우민이의 표정이 이상해졌다고 했죠. 활동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 점심시간이었는데 반찬으로 나온 돈가스나 소시지에는 손도 안 대고 김치와 밥만 먹었다고 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그 일로 저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고 했죠.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걷잡을 수 없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이제는 입에 담지 못할 그 나이 때는 상상도 못할 단어를 쓰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회초리로 때려도 보고 타일러도 보고 해볼 건 다 해봤죠.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도 해봤지만 일한다고 바쁜지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했고 혼자 정말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날 아이는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그런 쪽은 안 믿지만 정말 아이에게 귀신이라도 씌웠나 싶어서 친구 소개로 용하다는 무당집에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에게 오래 묵은 귀신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놔두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가져온 물건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가져오면 안 되는 걸 가지고 왔다고요. 집에 도착해서는 무슨 물건일까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 방을 뒤졌습니다. 그렇게 20여 분을 이곳저곳을 보다 침대 밑을 봤더니 글쎄 나무로 된 인형이 있는 겁니다.
흙이 묻어 있고 끈적거리는 이상한 것도 묻어 있었고요. 그 길로 학교로 가서 담임 선생님을 만났고 활동 수업을 하던 놀이터 구석진 곳에 그 인형을 곱게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는 예전 모습을 되찾았고 아이는 그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때 그 일들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때렸던 여자아이는 피부 이식을 했고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흉터는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아이는 여전히 김치를 싫어하고 평범한 아이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답니다. 정말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서울에 사시는 2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캠핑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는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지만 안타깝기도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꽃샘 추위가 한창이던 날씨에 저 포함 친구 4명이서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라서 대학생이 되어도 가끔 만나서 놀고는 했습니다. 그날은 여행 계획도 세울 겸 술도 한잔 하기로 했었죠. 야, 어디 갈래? 글쎄. 난 바다 쪽이 좋은 것 같은데. 어때? 이 추운 날씨에 바다는 좀 그렇지. 서로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한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바다 가고 싶은 사람도 있으니까 바다 근처 캠핑장은 어때? 다들 괜찮은 의견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여행 날짜를 잡게 되었죠.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동차를 렌트하고 친구들과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나서 인천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으로 출발했죠. 가끔 만나서 놀기는 했었어도 여행은 오랜만에 가는 거라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진 말이죠. 무사히 캠핑장에 도착했고 예약해둔 자리에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솔직히 글램핑이 편하긴 하겠지만 금액도 비싸기도 했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추억일 거라 생각했었죠. 사실 이 문제로 친구들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텐트는 춥다고 글램핑을 하자고 했고 저와 다른 친구는 텐트가 좋다고 했죠.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했고 제가 이겨서 텐트를 설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친구 아버지가 캠핑 동호회 회원이어서 웬만한 장비는 다 있었답니다. 그렇게 텐트 설치와 테이블 의자까지 설치하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니 조금 졸리더라고요. 운전을 한 탓인지 전날 잠에 설쳐서 그런 건지 텐트로 들어가서 눈을 좀 붙였습니다. 그거 아시죠? 잠깐 눈 붙인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그런 경험. 그리고 이상한 꿈을 꿔서 놀라서 일어났죠. 그 꿈은 친구들과 제가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꿈이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눈을 뜨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아직 초봄이라 해가 생각보다 빨리 지려고 하더군요. 두꺼운 옷을 입고 텐트 밖을 나가니 친구 3명이서 벌써 숯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야, 이제 일어났냐? 깨우려고 했는데 잠꼬대까지 하면서 기절했더라. 저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꿈을 꿨다고 이야기했고
친구들은 개꿈이라며 술이나 한잔하자고 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한 지 3시간 정도 지나자 슬슬 쉬기가 오르더라고요. 자정이 다 돼서 친구들은 텐트 안에서 잠이 들었고 저는 낮에 잠을 자서 그런지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모처럼 놀러 왔는데 그냥 자는 것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야야, 일어나봐. 친구 셋 중 2명은 기절해서 일어나질 않았고 한 친구는 기지개를 피며 일어났습니다. 안 자고 뭐하게. 야, 내가 폭죽 가져왔는데 그거나 하자. 원래는 바다에서 하려고 했는데 날도 춥고 바다까지 걸어가기에는 어둡기도 해서 캠핑장 근처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죠.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겁니다. 한참 불꽃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한마디 하더군요. 야, 저기 봐봐. 저는 고개를 들어 친구가 가리키는 쪽으로 쳐다보았는데 조그만 불빛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안 자고 놀고 있나 보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폭죽은 금방 다 써버렸고 슬슬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저기 불난 거 아니야? 다급하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조그만 불빛이 있던 위치였는데 무언가 미친 듯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급하게 그쪽으로 뛰어갔고 가까이 가보니 텐트 하나가 온통 불에 휩싸여 있었어요. 바로 옆 텐트에 계시는 아저씨가 급히 나와서는 빨간색 양동이에 물을 받아 뿌리고 있었습니다. 물 받는 건 친구가 도와주고 저는 곧장 119에 신고했었죠. 아저씨는 불타는 텐트로 가서 힘겹게 입구를 열었는데 글쎄, 텐트 앞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꼬마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저씨를 도와서 급히 아이를 꺼냈고 아이는 불타는 텐트를 보며 기겁을 하더라고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 아이는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듯 합니다. 뒤늦게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결국 텐트 안에 있던 5명은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텐트 내 설치된 제품 중 전기 누전으로 불이 났다고 들었죠. 저는 급하게 자고 있던 친구들을 깨웠습니다. 친구 한 명이 비몽사몽으로 일어나더니 불타서 시꺼멓게 변한 텐트를 보고서는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름 돋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실 저 인디언 텐트 글램핑 있잖아. 저 자리 내가 예약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만약 제가 가위바위보에서 친구에게 졌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꾼 꿈은 이 사건이랑 연관이 돼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고가 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저와 친구들에게는 너무 무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창원에 사는 40대 남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건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사실을 알고 나서는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인데요. 제보자분께 과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이야기로 만나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6년 전 마산 회원구 내서읍의 한 도로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 직업은 모기업 영업직이라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타 지역 출장도 주로 있죠. 그날은 부산 출장 후 새벽 일찍 집으로 귀가하는 중이었어요. 한 새벽 2시에서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1월달이라 날씨도 춥고 해서 히터를 틀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슬슬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상태로 운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내 수업 들어가는 방향 갓길에 차를 잠시 정차했었죠. 안 되겠다. 10분만 자고 가자. 하고서는 눈을 감았는데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 5시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잔 줄 알았는데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더라고요. 그래도 몸은 개운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도로 중앙에 자동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며 서 있더라고요. 그 길은 왕복 2차선 도로이고 그 시간에는 차도 없는 길이어서 주민들이 새벽 운동을 주로 하곤 했었어요. 차량은 소형차로 보였는데 왕복 2차선 도로 중앙에 차를 세워놔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죠. 차가 고장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갓길에 주차하고 잠깐 내렸습니다. 순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도로 중앙에 세워진 차로 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차문을 열어보니 문이 열리더군요. 이 도로에 차를 버리고 갔을 리도 없고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제 차로 돌아가려고 했죠. 경찰에 신고해서 차를 이동시켜야 될 것 같았거든요. 도로 옆을 보면 하천이 흐르고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천 쪽을 보면서 휴대전화를 꺼내려는데 녹색 패딩을 입은 어떤 남자가 무언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시야에서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차 주인이 맞다는 건 눈치챘습니다. 그때 저를 보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처음에는 화장실이 급해서 내려갔나 싶었죠. 몸을 숨기기에 딱 좋아 보였으니까요. 그 남자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제가 있는 쪽으로 올라오더군요. 저를 향해 오는지 아니면 본인 차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후자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느긋하게 걸어오더니 역시나 제 생각대로 세워진 차로 가더군요. 아무 말도 없이 본인 차로 가길래 한마디 했죠. 저기요, 차를 이렇게 세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순간에 위압감이 들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큰 것도 그렇겠지만 그 남자 눈이 반쯤 풀려있는 상태로 저를 노려보는데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하면서 묻길래 차가 이상하게 세워져 있어서 사고가 난 줄 알고 경찰 부르려고 했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 그 남자는 소변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본인 차로 가더군요. 저도 집에 가야 하니까 그렇게 마무리하고 집에 도착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났죠.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익숙한 장소가 보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위치는 제가 며칠 전 그 남자를 본 내 수업 하천 옆 도로였습니다. 뉴스 내용을 보고 섬뜩했습니다. 20대 남성이 음주운전 후 사람을 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나오더군요. 제가 그날 봤던
녹색 패딩의 그 남자. 녹색 패딩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소변을 보러 하천 다리 밑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고 그곳에 시신을 유기하고 있던 것이었죠. 그 남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노인분을 차로 치고 다리 아래에 옮긴 뒤 도주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순간을 봤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사고 후 집에서 잠을 자다 그날 검거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 직후 폐차장에 전화해서 폐차를 요청했는데 사고 현장을 확인하던 폐차 직원이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힌 거였죠. 그 남자는 사고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날 옷과 신발도 세탁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 길을 지나가곤 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건 그 남자가 했던 말인데 언제부터 여기 있었냐는 말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다는 것도 불안하고요. 차라리 그때 잠을 안 자고 집으로 갔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니면 그날 그 차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끔씩 악몽을 꾸곤 합니다. 그 남자가 출소하여 저에게 찾아오는 꿈을요. 현실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건 불가능하겠지만 충격이 너무 커서 꿈까지 꾸는 것 같습니다. 그 사건으로 제 성격도 많이 소심해지게 되었어요. 6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고 무섭네요. 오늘 이야기는 인천에 사시는 2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를 잃으셔서 상심이 크시겠지만 정말 위험한 친구라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제보자분께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을 나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 남자친구와 친하게 지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정말 거리낌 없이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친구가 될 수 있냐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서로 목욕도 할 수 있을 만큼 아무 감정이 없었던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정말 소름 돋고 끔찍했던 그 친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평소 남자애들과 잘 어울려 다녔습니다. 머리도 숏컷에 성격은 털털하고 기가 센 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여자보다 남자아이들이 편하더군요. 그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중학교 2학년 시험이 끝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야, 수지야, 우리 노래방 갈 건데 같이 갈래? 시험도 끝났겠다. 일찍 하교를 하기도 했고 흔쾌히 알겠다고 하고 시내 근처 자주 가는 노래방을 갔었죠. 늘 어울리던 멤버가 있었는데 그날은 처음 보는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굴은 순진하고 착하게 보였고 학교에서 공부만 할 것 같은 범생이 스타일? 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실컷 놀다가 집으로 가려는데 그 범생같이 보였던 새로운 친구가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 성격이 아무리 남자 같아도 결국 여자고 뒤따라오는 친구는 남자였기 때문에 무섭긴 했었죠. 뒤를 돌아보며 야, 너 왜 따라와?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말을 더듬으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하더군요. 우리 집 가는 방향이 이쪽이라서. 알고 봤더니 그 친구는 저희 동네에 살고 있었고 저희 집과 걸어서 5분도 안 되는 위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 친구와 친해졌던 계기였죠. 그 후로부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주 어울려 만났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졸업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연락을 하며 지냈습니다.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까지도 털어놓을 만큼 친했던 친구였죠. 그렇게 그 친구는 21살이 되어 군대를 가게 되었고 군 입대 전 머리까지 제가 밀어주고 보냈습니다. 점차 이상하다고 느낀 건 그 친구가 전역을 하고 나서였죠. 친구가 전역하자마자 그날 밤 둘이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오, 군대 갔다 오니까 제법 남자 티가 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어지럽고 취기가 오르더군요. 제 주량이 2병 정도인데 그날은 반병 정도밖에 마시질 않았거든요. 몸을 가누기가 힘들 만큼 비틀거렸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이 흐려졌고 다음날이 돼서 눈을 떠보니 낯선 곳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니까 그곳은 모텔이었고 그 친구는 보이질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친구에게 연락해서 물어봤죠. 그 친구 말은 제가 너무 술에 취해서 집으로 데려다 주면 부모님께 욕을 먹을 것 같아서 모텔에 눕혀두고 나서 집으로 갔다고 말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좀 찜찜했던 점이 제가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었던 거죠. 물론 잠꼬대를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벨트까지 찼던 상태라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지를 챙겨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양말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그냥 모텔을 나왔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건 그 친구와 2번째 만났을 때였죠. 저희 집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돼서 그 친구를 집으로 불렀답니다. 중학교 때부터 자주 놀러왔던 터라 부모님도 알고 계셔서 걱정할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제 방 컴퓨터를 봐달라고 하고 전 TV를 보면서 거실에 있었죠. 점심시간도 슬슬 다 돼가고 컴퓨터 고쳐주는데 고맙기도 해서 배달이나 시켜주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장난이 많던 저는 뒤에서 몰래 놀래켜주려고 살금살금 제 방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 친구를 보는 순간 다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친구는 서랍을 열고 제 속옷과 양말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거였죠. 못 본 척하며 거실에서 TV를 켜놓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친구가 나오더니 아무렇지 않게 다가오더군요. 밥 안 먹냐고요. 소름이 돋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미안한데 몸이 안 좋다며 좀 쉬어야겠다고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했죠. 친구는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장을 열었더니 양말 몇 짝과 속옷이 사라져 있는 겁니다. 몇 년을 같이 지냈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 사건이 터지고
그 친구 연락을 일부러 받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연락 오던 친구는 결국 연락이 오질 않았고 친한 친구를 잃었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 꽤 커서 정말 힘이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게 끝이 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엄마가 짜증을 내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 도둑이 들었나? 엄마는 빨래를 하고 나서 마당에 널어놓으면 빨랫감이 없어진다는 말씀이셨어요. 저희 집은 주택이라 항상 마당에 널어놓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친구였죠.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리고 부모님 몰래 마당에 CCTV를 설치했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한 남자가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 두리번거리며 경계를 하더니 이내 빨랫감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속옷을 주머니에 몰래 넣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분쯤 지나서 다시 빨랫감을 제자리에 널어두고 가는 것이었죠. 그걸 보고 나서 문득 며칠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속옷을 개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속옷과 양말에 딱딱한 게 뭔가가 굳어 있더군요. 엄마에게 빨래 잘못 돌린 거냐면서 이야기했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의아해하셨습니다. 저는 속옷에 묻은 게 뭔지 눈치를 챘고 엄마에게 말씀드렸고 곧장 CCTV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 접수를 했죠. 2주 정도 지나서 범인이 잡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범인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죠. 예상했던 대로 제 친구였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속옷과 양말에 패티시가 있어서 남이 입었던 속옷과 양말 냄새를 맡고 흥분을 한다더군요. 그리고 속옷을 훔쳐가고 다시 돌아와 널어두었던 이유는 그 속옷으로 혼자 즐기고 나서 다시 갖다 놓았던 것이죠. 어릴 때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기억해보면 가끔 그 친구 시선 처리가 제 발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뭐 보냐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놀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속옷과 양말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아이인가 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지난 기억들이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를 성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초범이라 단순 주거 침입죄로 벌금형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전역하고 저와 술을 마셨던 그날 평소보다 술을 작게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잃었던 이유가 술에 뭔가를 넣은 것 같다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만나기 직전에 술에 가루약을 타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더라고요. 1년 후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 현재 그 친구 소식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대전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돌싱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는 4년 전,
20대 후반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1년 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걱정할까봐 미리 연락까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불과 6개월 전쯤입니다. 저녁 8시, 저녁 준비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고 갑자기 급한 자동차가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저녁 10시쯤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떠지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았는데 새벽 3시가 넘었더군요. 방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여자의 촉감이라고 해야 될까? 순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결혼 후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아침 6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갔더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 새벽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버렸네. 많이 걱정했어? 미안해. 남편 식사를 챙겨주고 남편이 입었던 옷을 세탁하려는데 남편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나더군요. 기름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그날은 아로마 향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박을 하더니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확인도 할 겸 남편이 일하는 카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카센터 앞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남편 역시 없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질 않더군요. 그 당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을 뿐더러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좀 보고 나니 저녁 무렵이 돼서 남편과 같이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카센터로 향하고 있었죠. 물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은 안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카센터 앞에 거의 도착할 때쯤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택시에서 내리려던 순간 남편이 차를 몰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앞에 차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남편 차를 따라갔고 결국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저희 집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5층 상가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3층이었습니다. 3층은 스포츠 마사지 샵이었고 저도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여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제서야 남편이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남편이 힘을 쓰는 일을 하는지라 근육이 뭉치고 피곤해서 퇴근 후 여기 왔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괜히 의심했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가게 분위기를 보니 퇴폐업소는 아니었고 가게 주인도 건전업소라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날 후로 남편은 마사지를 받으러 더 자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글쎄 외국인 여성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서투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정신이 어떻게 된 여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 여자가 하던 말이 제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제 남편의 아이를 말이죠. 헛소리하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다며 문을 닫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고 정신 나간 여자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문을 열어주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분명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외국인 여자가 다시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서투른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는 여자였고 남편이 VIP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다가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관계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더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 집을 비웠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정말 남편 아이가 맞는지 친자 확인을 진행했더니 끔찍한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비밀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남자에 대한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마사지를 잘 받고 오라며 배웅까지 해줬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더욱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보험을 크게 들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보험은 남편이 강요해서 가입한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사지 건전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불면증이 생겨 밤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